우리 주변에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변비는 특히 노인과 여성들에게 많습니다. 변비는 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하의 변을 보거나 배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하는데 변비는 매우 흔해서 약 15%가 변비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고 노인들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100명 가운데 16명이 변비 증상을 경험하며 60세 이상 성인 100명 가운데 약 33명이 변비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의 증상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하의 변을 보거나 단단하고 건조하거나 덩어리진 변을 보거나 배변 시 긴장되거나 통증이 있거나 변이 모두 통과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직장이 막힌 듯한 느낌, 변을 볼 때 손가락을 사용할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변비는 질병이 아니고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배변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일단 변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거나 낫기 위해서는 변비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여야 하는데 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변비는 변이 큰 창자를 너무 느리게 이동할 때 생깁니다. 대변이 천천히 움직이면 우리 몸은 대변에서 너무 많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변은 단단해지고 건조해져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비의 주요 원인으로는 배변 속도를 느려지게 만드는 다음과 같은 생활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둘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지 않거나,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거나, 넷째, 변을 누워야 할 때 누지 않는 잘못된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변비의 흔한 원인에는 마약성 진통제나 고혈압 치료를 위한 칼슘 차단제, 발작이나 신경계 장애 치료를 위한 항경련제, 우울증 치료를 위한 항정신약물, 알러지 치료 약물과 같은 각종 약물 복용의 부작용도 있으며 이 밖에도 변비의 원인에는 몸통 아래쪽에 있는 장기를 지탱하는 골반 바닥근의 약화나 큰 창자의 손상이나 큰 창자 또는 주변 조직의 종양, 기타 배변과 관련된 근육이나 신경 또는 호르몬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신경기능장애 또는 손상, 갑상샘 기능항진증, 파킨슨병, 우울증이나 섭식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임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아 삶의 질이 떨어지지만 낫지 않고 만성화되면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더욱 고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항문 주변의 조직이 부어오르는 치질, 항문 조직이 찢어지는 치열, 딱딱한 변이 큰 창자로 역류하는 분변 매복, 직장의 일부가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직장 탈출증이 있고 분변 매복으로 직장이 변으로 꽉 차면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변실금이 생기기도 하며 배변 시 지나치게 힘을 줌으로써 혈압이 높아져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비의 주요 원인은 배변 속도를 느려지게 만드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변비의 예방과 치료는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배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이와 함께 변비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용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와 약물 변경으로 변비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합니다. 여기에서 식생활과 생활 방식의 변화는 첫째,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셋째, 규칙적인 운동, 넷째, 좋은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와 약물 변경으로 변비가 좋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어떤 종류의 변비인지에 따라 변을 이동시키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에는 변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 보충제, 큰 창자의 벽을 조여 변의 움직임을 강화시켜주는 자극제, 변이 큰 창자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제, 수분을 변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대변 연화제가 있고, 이 밖에 앞에서 살펴본 치료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배변을 돕기 위해 관장제나 좌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치료법들은 변비의 치료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 가운데 효과를 경험한 분들이 많겠지만 제한적으로만 효과가 있거나 별로 효과가 없거나 다른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변비가 완벽하게 낫지 않는 이유는 변비의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다양하고 개인마다 달라서 모든 변비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는 변비 원인의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완벽하게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비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변비의 원인이 되는 다른 약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하는 것은 다른 질병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변비의 치료를 위해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변비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변비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에 그치며 부작용을 동반하므로 변비를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받고 변비가 잘 낫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치료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변비를 근본적으로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비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비와 관련된 세포들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들의 손상과 손상된 DNA의 복구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데,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고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집니다. 손상되는 DNA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유전자에 의해 주로 휴식할 때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르는데, 손상된 DNA들이 얼마나 잘 복구되는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안의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잘 복구되지만, 반대로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원래대로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DNA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 원리는 변비와 관련된 세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비와 관련된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변비가 생길 때 변비의 원인을 제거하여 근본적으로 나으려 하지 않고 증세를 완화하는 약에 의존하려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변비에 걸리지 않고 변비에 걸렸을 때 낫기 위해서는 DNA들을 많이 손상시키고 최고명의가 손상되는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고 DNA들의 손상을 줄이고 최고명의가 손상되는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